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거 제가 취재를 좀 한 건데요. 이재명이가 이제 이거 만약에 이번에 선거법이나 위정교사 선고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돼가 이제 날아나 버린다. 정치 생명이 끝장나 버린다. 이러면 이게 누가 대안인가? 이 문제인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요. 두 가지를 방송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이재명 측에 한번 제가 쭉 물어봅니다. 이재명 측이 그럼 자기들은 전부 다 야, 그럴 리 없다. 이재명이 끝날 리 없다. 우리는 플랜 B가 없다 그래. 이재명 측의 사람들은 우리는 플랜 B 같은 거 생각 안 해. 무조건 이재명이야. 1심 끝나도 2심, 3심 뭐 계속 가도 이재명이야. 플랜 B는 없어. 이렇게 딱 잡아뗍니다. 처음에 이재명 측의 편을 들은. 근데 제가 계속 유도를 해보죠. 아, 그래. 이재명이가 되는데 진짜 만에 하나게 이재명이가 만약에 출마 못하고 이렇게 형이 확정되게 못 놓으면 그때는 너가 누구냐? 플랜 B는 그래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계속 제가 유도신문을 하면요 전부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친명계가 생각하는 플랜 B는 누굴까요? 김민석, 정청래 이런 게 아니더라고. 그릇이 다르다 봐요. 김민석이는 뭐 당대표 정도 시기 가지고 이게 이재명이 대선 나갈 때 송영길의 역할 정도가 좋다. 그건 제가 방송 한번 했죠. 김민석이는. 정청래 저거는 이게 뭐 아이고 저 서울시장이나 당대표는 까메 아니다. 저는 법사위원장 해가지고 사냥개처럼 그냥 이게 나중에 뭐 토사구팽시키든 말든 이렇게 봐요. 그러면 저 친명 편을 몇 명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플랜 B가 없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이재명이가 진짜 못 놓으면 그 다음에 대선 후보 너 친명은 누굴 미냐? 반 이재명은 이제 우리가 김부겸, 뭐 김동연, 김경수 다 아니까 그러면 이게 누굴 미냐? 이렇게 끝까지 물어보면요. 답을 대부분 누굴 하냐? 추미애입니다. 추미애입니다. 친명들은 최악의 경우 이재명이가 무조건 오는데 최악의 경우 이재명이가 못 놓으면 추미애밖에 없다. 대선 후보는. 준비를 해봐요. 야,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래도 이게 추미애가 김민석이나 정청래나 이런 아들보다는 영 이게 국민들한테 대선 주자로 이게 어필한다고 보는 것 같아. 추미애가 그래도 이게 플랜 B다. 이렇게 친명들이 하는데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추미애하고요. 또 이게 개딸들이나 친명이 생각 틀리잖아요. 그거 하나는 제가 이게 민주당 패널 몇 명한테 취재한 요거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취재한 거는 이제 제가 친한 분이 있다 했잖아요. 우리 방송 제일 많이 하는 패널인데 김경수의 입 패널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김경수가 왜 늦어지느냐, 왜 안 들어오느냐 이걸 이게 좀 물어봤죠. 근데 김경수가 원래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들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한 2, 3개월 정도 더 늦어진대. 미국의 대선을 좀 공부한다? 근데 미국의 대선 끝났는데 뭘 공부해? 근데 왜 김경수가 2, 3개월 더 늦춰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원래는 이게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들어온다 했잖아요. 근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걸 이렇게 제가 좀 계속 여쭤보고 좀 취재를 해봤는데 아마 이제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그분 이제 설명은 아직은 이제 이재명이 때니까 때를 좀 기다리자. 아직은 이제 이번 1심 선고 요것만 가지고 이게 아직 이재명 체제가 바로 무너지거나 와해는 안 되니까 조금 더 한 두세 달 기회를 보고 조금 이게 상황을 벗어 들어오자. 아직은 이제 이재명 체제가 쉽게 무너지는 않는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아마 이제 김경수 입장에서는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좀 그분 이야기입니다. 그분 이야기인데 약간 이게 김경수가 좀 권력 의지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게 평가가 많아요. 그분도 그걸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김경수 척거인데도 김경수가 조금 이게 유약하다는 거지. 권력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나이가 아직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음은 이게 다음 대안은 김동연으로 많이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게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김동연이가 57년생이에요. 근데 바둑이 김경수는
67년생이에요. 10살 어립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이번에 안 해도 내한테 기회가 오지 않냐. 이번에 여차하면 김동연이 쪽으로 그 힘을 실어주 이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 제가 종합적으로 취재반보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그렇게는 이야기 안 하죠. 한 두세 달 더 관망했다 들어온다 하죠. 근데 제가 종합적으로 또 그분한테 물어본 건 아니잖아. 전체적으로 물어보면 반 이재명 세력이 제가 보기에 그 김동연 쪽으로 일단 뭉칠 가능성이 제일 지금 현재 높다 봐요. 어제 그 새로운 민주당 있잖아요. 새민주당 전병헌, 새민주당. 거기에 이낙연이가 넣었거든요. 이낙연이가 당원들한테 재창당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세 명의 총리,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게 3총이죠. 세 명의 총리. 그 다음에 삼김은 이제 그 김동연, 그 다음에 김경수, 그 다음에 김두관입니다. 그러니까 3총, 3김. 이러면 이게 그 3총은 3명의 총리,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그 다음에 3김은 김동연, 김경수, 김두관.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분위기가 김두관이는 이번에 전당대회 넣어가 맛이 갔다는 거야. 전당대회 넣어가지고 너무 저조하니까 어렵다. 그 다음에 이낙연은 이미 호남이나 모든 데서 맛이 갔다. 그 다음에 정세균하고 김부겸이는 권력 의지가 자기가 대통령 막 끝까지 고집 이게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김동연하고 김경수가 남는데 그것도 더 권력 의지는 김동연이가 처절하다는 거예요. 김경수는 나이도 10살 어리고 또 약하다는 거야. 이 모든 걸 종합해보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1,400만이잖아. 거기에 도지사니까 자리가 얼마나 이게 많겠습니까? 경기도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마 이게 반 이재명 세력이 당분간은 김동연 쪽으로 결집할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금 김동연이가요. 광폭 홍보를 해요. 김동연이가 이제 그 삼철 중에 문재인의 삼철 전해철이를 경기도 자무위원장에 임명했죠. 전해철이. 그 다음에 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을 많이 임명했어요. 민주당의 고영인 의원을 경기도의 경제부지사로 고영인 의원. 그 다음에 정무수석으로 윤준호 민주당 의원. 윤준호는 이게 부산에 있던 사람을 경기도 정무수석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끌어모은다 이거야. 윤준호 정무수석. 그 다음에 고영인 경제부지사. 그 외에도 이게 참모들이 많이 끌어들일 수 있거든. 왜? 월급 줄 수 있는 자리를 줄 수 있는 그게 도지사잖아.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대단한 자리인 게 자기가 자리 줄 수 있는 게 한 100개는 넘을 거야. 그러면 이게 월급 주고 자리 주니까 끌어모을 수가 있잖아요. 바둑이는 그게 없잖아요. 바둑이는 김경수는 자리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돈도 지금 그럴 거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들어봤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조금 더 미국에서 관망하는 건데 아마 좀 더 하다가 이게 지지율이나 세가 약하면 김동연을 밀어줘버릴 이럴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경수가 늦어진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이나 정세균, 김부겸이는 자기들이 플레이어로 뛰기는 좀 어렵은. 그러면 이게 결국은 현직 경기도지사고 나름대로 이게 스토리가 좀 있는 김동연 쪽으로 이게 결집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게임이 되는 게 이재명이가 빈민촌에서 가난하게 변호사 되고 이런 성공 스토리 가지고 정치하려고 하잖아요. 비천한 집안에서. 근데 그렇게 가면 김동연이가 훨씬 더 스토리가 있거든요. 김동연이도 이게 상군 오가지고 고시 행시 입법고시 붙고 이게 관료 기재부 장관하고 도의석까지 하니까 스토리는 이게 김동연이가 돼 있잖아. 아주대 총장도 하고.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밀린단 말이야. 밀린다고. 따라서 아마 저는 이재명이 1심이 선고되면요. 상당히 반대 비명계에서 엄청나게 이제 이재명 흔드는 게 나올 거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삼총 상김, 총리 3명과 상김 씨가 움직일 텐데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쪽은 김동연 쪽으로 아마 이게 결집이 돼가 김동연과 이재명 싸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국을 예측해 보고요. 앞으로 반 이재명 세력의 움직임도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 되겠다. 제가 취재가 방송을 제가 여러 군데 나가면 민주당 패널들하고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여러 개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이제 우리 반 이재명 세력의 움직임도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